끊고 버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물건의 집착에서 벗어난다. 단샬이란 비유하자면 우리들의 피부와 같습니다. 윤기 넘치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먼저 모공에 쌓인 피지를 깨끗하게 없애는 게 중요하죠. 모공에 피지가 쌓인 채로 화장을 하면 그저 표면만 감추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렇다고 피부의 노폐물을 심하게 없애버리면 윤기가 사라져 피부가 푸석푸석해집니다.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지러운 방은 고민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방은 심심합니다. 몸이 건조하고 차가운 방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방을 스스로 철저히 분석한 다음 넘치는 물건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없어진 물건의 빈자리에 풍요로움이 채워질 것입니다. 공간의 여유, 시간의 여유, 그리고 인간관계의 여유. 이 여유가 바로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넘치는 물건을 없앤 덕분에 해마다 점점 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자. 동작은 곧 수고이다. 이 수고의 수를 최소로 줄여서 거의 한 번에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소중하게 사용하는 물건만을 골라 손이 가는 곳에 두고 선반에 수납할 때는 접시를 되도록 포개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포갤 때도 같은 종류, 같은 용도의 접시를 조금씩만 포갠다.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와 조미료도 한 번에 꺼냈는데 예를 들면 상자에 들어있는 조미료는 구입하자마자 상자 뚜껑을 가위로 자르고 상자 안에 잔뜩 들어있는 소포장을 낱개로 한 개씩 분류해서 냉장고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막상 사용할 때 냉장고를 열고 소포장 한 개를 한 번에 꺼내는 것이 가능하다. 냉장고를 열어둔 채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수고를 완전히 덜게 된다. 또 쓰다 남은 식재료나 조미료의 봉지를 보관할 때는 번거로운 고무줄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한 번에 해결되는 클립을 사용한다. 클립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냉장고 문 수납칸에 보관해둔다. 우리 집 부엌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키친타올도 포장을 벗긴 후 선반이나 서랍 곳곳에 넣어둔다. 필요할 때 손을 뻗으면 항상 바로 꺼내쓸 수 있으니 매우 편하다. 봉지 포장을 벗기고 뚜껑의 비닐을 벗기는 등 최초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동선을 줄이게 되면 그 다음 이루어지는 작업의 흐름이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동선의 수를 줄이면 움직일 때마다 생겨났던 작은 스트레스도 줄게 된다. 화장실 휴지 보관도 미리 봉지에서 꺼내둔다. 몇 초도 안 걸리는 아주 작은 수고가 마침 필요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여기저기 쓸모가 많은 가위는 벽에 걸어둔다. 보여주는 수납을 의식하면 가위도 근사한 전시품처럼 보인다. 설거지 스펀지는 작게 잘라두면 쓸모가 커진다. 음식을 다루는 부엌은 무엇보다 청결이 우선이다. 식기는 입에 직접 닿음으로 그릇을 씻는 스펀지를 소홀히 관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스펀지를 작게 잘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작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다음 작업이 매우 편해진다. 치즈를 자를 때 사용하는 작은 사이즈의 나무 도마를 냄비 받침으로도 사용하는데 냄비 장갑과 나란히 싱크대 상단 선반 아래에 나란히 걸어두었다. 가볍게 한 손으로 집어 채소나 고기 등을 자르는 데 쓴다. 사용 후에는 씻어서 물기를 탈탈 털어 다시 걸어두면 끝. 세워서 말리는 뒤처리가 필요 없으니 편하다. 번거롭지도 않고 게다가 청결하기까지 하다. 음식의 연출은 특별히 손님을 초대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혼자 살아도 평소 식사 때 연출을 하게 되면 초대받은 느낌에 기분이 좋아진다. 혼자 살다 보면 자칫 식사가 부실해지기 쉽다. 그래서 좋아하는 그릇에 음식을 담고 젓가락 받침에 젓가락을 올리고 유리잔을 놓아 일부러 연출에 신경을 쓴 식사를 하고 있다. 옷은 음식과 같다. 제철에 나는 것이 역시나 맛있고 영양분과 에너지가 넘쳐난다. 드레스룸 정면에 보이는 가운데 파이프 봉은 비워둔다. 전날 준비해둔 옷을 잠시 걸어두는 장소로
옷을 벗고 남은 옷걸이는 반드시 이쪽으로 옮겨둔다. 그리고 가운데 봉에 비어있는 옷걸이로 옷의 총량을 규제한다. 총량 규제란 더 이상은 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옷의 가지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한 개의 옷걸이가 비어있으면 한 개의 옷을 더 사도 괜찮다는 기준이 된다. 옷걸이의 개수가 옷장 안의 여유를 불러온다. 적극적으로 입을 생각이 없는 옷은 즉시 없앤다. 줄 사람을 떠올리고 망설임 없이 물려준다. 그렇게 주기만 하면 아깝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옷과 씨름하는 시간, 관리하고 수납하는 공간,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다. 원래 나는 친척 이외의 장례식에 가지 않는다. 누구나 그러하듯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무척 꺼려진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의 부모 장례식은 특히 그렇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은 충분히 있지만 생전에 알지 못했던 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조의금만 대신 보내고 정말 가까운 지인의 장례식에만 상복을 차려입고 문상을 드린다. 나의 옷차림은 1년 내내 거의 바뀌지 않는다. 소매 없는 톱에 한 장씩 겹쳐 있는 것 뿐이다. 추우면 더 입고 더우면 덜 입는다. 코트 안에 뭘 입던지 롱코트에 롱부츠를 신고 머플러로 휘감으면 겨울 패션이 완성된다. 이처럼 겨울옷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간소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다. 안전, 안심을 고려한 침대 주변에는 무조건 물건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화장지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건을 놓기 시작하면 계속 놓기 마련이다.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다. 지진의 나라, 일본에서 좋은 침실의 첫 번째 조건은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대 주변에 항상 물건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서랍장이 쓰러지거나 책이 산사태처럼 우르르 쏟아지는 곳에서 자고 싶지 않다. 벽에 그림은 걸려있지만 침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조건이다. 이불 커버는 3일에 한 번 세탁, 이불은 3년에 한 번 바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매일 덮고 자는 이불에는 땀이나 때, 먼지나 진드기 같은 것이 쌓이기 마련이다. 잘 때 우리 몸은 이불과 혼연일체가 된다. 그래서 이불 커버를 바꾸면 샤워한 듯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 우리 집 이불 커버는 3일에 한 번 정도 세탁한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 이부자리는 오랜 기간 쓰는데 이상적으로 3년에 한 번을 주기로 바꾸려고 한다. 이불을 바꾸는 것이 힘들다면 커버를 세탁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기분 전환이 된다. 목욕 수건은 쓰지 않는다. 물론 손님용으로 비치해 두기는 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세안용 수건 6장이 전부이다. 크기도 종류도 통일시킨 질 좋은 호텔용 수건으로 흰색의 무늬가 없는 것이다. 스스로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투자했다. 수건이 보송보송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부드러운 촉감을 만지는 것만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촉감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고른다. 세탁을 자주 해서 촉감이 딱딱해지면 새로 사야 할 시간이다. 수건은 소모품이니까 1년에 한 번 새 것으로 바꾼다. 선물로 받은 수건을 쓰는 일은 거의 없다. 선물용 수건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기부한다. 수건은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꼭 필요하지 않지만 계속 쓰고 있는 목욕 수건처럼 언제부터인가 집안에 깊숙하게 자리한 것들이 정말 많다. 린스나 에센스 등등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없던 것들인데 지금은 생활 필수품으로 쓰고 있다. 집안 곳곳에 놓인 매트도 그중 하나이다. 세탁하려 해도 옷과 함께 빨 수도 없고 말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정말 다루기 힘든 존재이다. 단샤리를 우리가 얼마나 물건을 무신경하게 쓰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물건은 점점 늘어날 뿐이다.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고통을 받는다. 유지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또 그 점에 죄책감을 느끼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 편한 물건을 적게 갖추는 쪽을 택하자. 야마시타 히데코 저자의 버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맞아요. 생각을 안 하면 물건은 점점 늘어날 뿐이다. 진짜 평소에 막 뭐 그렇게 많이 막 챙기러 다니거나 뭐 공짜로 주는 걸 막 받아 놓는다거나 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내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뭐가 쌓여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불 찔리네요. 이불 3일에 한번 세탁을 해야 되는구나. 언제 마지막으로 세탁했는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같이 찔리는 분이 계실 텐데 이제 오늘 주말이니까 내일 일어나서 세탁기 한번 싹 돌리는 걸로. 그리고 맞아요. 제가 이 책에서 보고 아직까지 저도 그건 하고 있거든요. 뭐 휴지를 산다거나 뭔가 이렇게 세트로 돼서 그러니까 생필품 같은 거 소모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면 미리 다 까둬요. 그럼 정말로 아예 그게 뭐라고 그냥 쓸 때마다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미리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그거 리필할 때나 이럴 때 진짜 편하거든요. 그때마다 되게 수월하게 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할 때 좀 미리 라벨 같은 거 다 제거를 해놓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참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쓰지 않는 물건은 정리하자. 쓰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버리거나 팔거나 정리를 하자.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언젠가 필요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참 슬프지만 또 유용하다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을수록 그러니까 언젠가 만약에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 물건도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좀 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 버리는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집에 안 쓰는 것들 싹 다 이제 기부하거나 이제 누굴 주거나 아는 분을 주거나 마켓플레이스나 이제 당근 마켓 같은 데 올려서 팔거나 아니면 저처럼 일단 그 기부용 백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가 일단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거기 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필요도 없었어 뭔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기부를 하는 거죠. 다들 버림으로써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뉴질랜드 갔다 온 사진 정리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심심하신 분들은 구경하러 오세요. 그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놔둘게요. 그럼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